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여수 산단 인근에 조성된 대체 녹지에서 젓갈색 침출수가 줄줄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이 침출수에는 발암물질이 섞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며칠 전 여수 산단 인근에 건축 폐기물 수천 톤을 불법 매립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때 쓰인 토사로 대체 녹지를 조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송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여수 산단 인근에 새로 조성된 대체 녹지입니다. 바로 옆 수로는 온통 젓갈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녹지를 조성한 흙과 모래에서 흘러나온 침출수 때문입니다. 건설 폐기물 불법 매립에 쓰여 심각하게 오염된 토사 등으로 대체 녹지를 조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에서 오염된 침출수가 흘러내린다는 사실이 처음 알려진 것은 지난해 7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년 정도 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도 젓갈색의 침출수가 여전히 수로를 타고 흘러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는 이 침출수에 발암물질이 섞여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7월 침출수가 나온다는 신고를 받은 여수시가 토양 성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발암물질인 비소와 불소가 기준치보다 많게는 3배에서 4배 이상 나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여수시도 대체 녹지를 조성한 여수산단 6개 기업도 모두 책임을 미루고만 있습니다. 이들 6개 기업은 기존 녹지의 토사를 조사했을 때 문제가 없었고 녹지라서 오염됐을 일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수시는 해당 기업들의 대체 녹지 전체 구역에 대해 토질 정밀 조사를 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린 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육회사에서 이제 좀 이행기간을 좀 연장시켜달라 해가지고 8월까지 이렇게 연장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와봐야 이제 저희도 뭔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대체 녹지를 조성한 산단도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여수시도 나몰라라는 사이 발암물질 섞인 침출수는 강과 들로 계속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여수 국가산단에서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오늘 낮 1시 50분쯤 여수 국가산단 한화솔루션이 소유하고 있는 질소 공급 배관에 구멍이 뚫려 질소와 녹가루가 일부 유출됐습니다. 또 오후 4시 반쯤에는 여수산단 세아 MNS에서 일시 정전이 발생해 이산화탄가스 일부가 일시적으로 역류해 누출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두 사고 모두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관계기관 등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발효된 폭염특보가 열흘째 이어지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남도와 질병관리청이 집계한 온열 질환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지금까지 광주 21명, 전남 112명 등 총 133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전남 30개 농가에서 닭 18,938마리와 오리 112마리, 돼지 346마리 등 가축 19,396마리가 무더위로 폐사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은 지난 20일부터 열흘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리올림픽 양궁 여자 국가대표 선수들이 단체전 결승전에서 접전 끝에 중국을 꺾고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순천시청 소속 남수현 선수는 위기의 순간마다 결정적인 10점을 쏘며 대표팀의 올림픽 10연패 달성에 기여했는데요. 자신의 첫 올림픽 무대에서 보여준 놀라운 활약에 순천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한 발 한 발 화살이 관역에 꽂힐 때마다 시민들이 연신 환호성을 터뜨립니다. 순천시청 소속 양궁 국가대표 남수현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두 손을 꼭 맞잡고 경기를 숨죽이며 지켜본 가족들은 금메달이 확정되자 그제서야 두 팔을 번쩍 들고 기쁨을 만끽합니다. 그 양궁 10연패라는 그 레전드 자리에 내 딸 이름이 올라가서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하여튼 너무 고생 많이 했다. 고마워. 2024 파리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여자 양궁 대표팀이 단체전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대표팀 막내로 합류한 남수현은 위기 순간마다 결정적인 10점을 꽂아 넣으며 올림픽 10연패의 금자탑 달성을 이끌었습니다. 부담감을 조금 가지고 있었는데 언니들 덕분에 그 부담감 잘 이겨내고
이렇게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금메달 소식이 전해지자 순천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입니다. 올해 19살인 남수연은 순천 풍덕동에서 태어난 순천 토박이로 성남초, 풍덕중을 거쳐 지난 2월 순천여고를 졸업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처음 활을 잡은 남수연은 지난 2020년 전국 선수권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며 한국 양궁의 기대주로 떠올랐습니다. 순천의 딸 남수연은 내일 시작되는 여자 리커브 개인전에서 또 한 번 파리의 가장 높은 곳을 향해 금빛 활시위를 당깁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파리올림픽 양궁 여자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10연패 신화를 달성한 남수연 선수가 전남도와 순천시로부터 포상금을 받습니다. 전라남도는 포상 규정에 따라 남수연 선수에게 육성지원금 7천만 원과 금메달 포상금 500만 원을, 순천시도 금메달 포상금 3천만 원과 수당 6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남수연 선수는 순천시 풍덕동 출신으로 성남초와 풍덕중을 거쳐 올해 2월 순천여고를 졸업한 뒤 순천시청 실업팀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이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나섰지만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대 조선대병원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레지던트와 인턴 모집을 하고 있으나 이날까지 지원자는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마감일까지 이틀이 남았지만 지원자가 한 명도 없어 사실상 채용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대병원은 상반기 미충원 전공의 정원 28명의 모집 공고를 냈고 조선대병원도 정원 미확보 레지던트 4명 등 40명을 채용할 예정이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3연패 끝에 60승 고지에 올라섰습니다. 지난 시즌 60승 선점의 주인공이자 통합 우승을 차지한 LG 트윈스보다 무려 2주가량 빨리 도달한 건데요. 애타게 기다렸던 정혜영과 이유성도 1군 복귀를 앞두고 있어 독주 체제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희진 기자입니다. 짜릿한 역전승이었습니다. 키움 선발 헤이수스의 호투에 묶여 경기 내내 끌려가기만 했던 기아는 8회 초 최원준의 2점 홈런으로 뒤늦게 추격에 나섰습니다. 이후 9회 초 2사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선 김선빈이 솔로 홈런으로 승부의 균형을 맞췄고 뒤이어 변우혁이 백투백 홈런을 터뜨리며 4대3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기아는 3연패를 끊고 다른 어느 팀보다 먼저 60승 고지에 올라섰습니다. 홈런도 치고 그게 또 저희 연패를 끊는 결승타가 돼서 더 기분이 좋습니다. 기아의 60승 선점은 의미가 있습니다. 정규리그 3분의 2가량을 치른 시점인 만큼 1위로 시즌을 마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KBO 리그 역대 60승 선점팀의 정규 시즌 우승 확률은 76.5%였습니다. 더구나 기아의 60승 선점은 지난 시즌 60승 선점의 주인공이자 통합 우승을 차지한 LG보다 무려 2주가량 빠릅니다. 2위 LG와 6경기 차로 벌린 기아의 독주 체제도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부상으로 제외됐던 마무리 투수 정혜영과 이우성의 복귀가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기아는 이번 주 두산과 한화를 상대로 우승 정주행에 나섭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광주를 연고지로 하는 e스포츠 팀이 창단됐습니다. 광주시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슬래셔 e스포츠와 함께 광주 e스포츠 경기장에서 GJ 슬래셔 팀 후원 업무 협약식을 갖고 광주시 로고 유니폼 착용, 광주 명칭 활용 등을 약속했습니다. GJ 슬래셔는 e스포츠 공식 종목인 이터널 리턴 최상위권 선수들로 구성된 팀으로 오는 12월 2일까지 8차례에 걸쳐 열리는 리그에 광주 연고팀으로 참가합니다. 신세계의 광주 광천터미널 유스케어 개발 협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상복합시설이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광주시와 광주 신세계에 따르면 개발 협의에 나선 양측이 실무 협의에 나선 가운데 신세계 측은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복합 쇼핑몰 개발을 빌미로 분양 사업을 벌인다면 티켓 시비를 불러올 수 있어 주상복합 건물 신축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C와 조선대학교가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을 위한 디지털 커머스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조선대는 KBC와 함께 소담스퀘어 광주에서 2주 동안 조선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라이브 커머스 제작에 필요한 연출과 카메라 등 교육을 실시하고 직접 상품을 라이브 커머스로 판매하는 체험을 진행합니다. KBC에 위치한 소담스퀘어 광주는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전환 교육과 스튜디오 무료 대여, 라이브 커머스 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유통센터 기관입니다. 수습 기간이 끝난 직원에게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알려주지 않고 내린 해고 통보는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는 정규 직원 심사에서 떨어진 A씨가 전남의 한 축산협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 때까지 월급을 지급하라며 A씨 승소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축산협동조합이 A씨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할 때 인사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알리지 않았다면서 서면 통지 의무 절차 위반으로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